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현대차 우리 기본적인 분석은 제가 뭐 꾸준하게 모멘텀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지금 그들이 포부를 밝힌 거에 대해서 얼마큼 또 잘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자, 지금 오늘은요, 일단은 조금 기술적인 분석에 포커스를 한번 둬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우리 지금 이제 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주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주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락이라는 종목인데요, 한번 매수가 유입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털고 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제가 오전장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저가 매수가 굉장히 유입이 좀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스토캐스틱, 그쵸? 저는 이게 급등 나온 종목에서 윗꼬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거나 급락이 나온 종목들에 잘 먹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침체를 벗어나는 구간, 이런 구간인데 점심시간이어서 사실 저는 좀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전에 이렇게 또 좋은 시세가 나와주긴 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을 좀 꾸준히 봐도 좋으실 것 같고, 한 번에 어떤 슈팅을 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고가놀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마이너스 한 2-3% 정도만 잡고 대응을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갭이 계속해서 아직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지만 뭔가 힘을 잡고 모으고 있고, 지금 고가에서 2,100원 언저리까지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지켜주고 있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좀 인상적이다. 그래서 방금도 저점에서 확 들어 올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접근을 좀 자유롭게 해보시되, 뭐 매수가는 딱히 뭐 여러분들이 보는 타이밍이,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타이밍이 언제일지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초보 입문자분들은 그냥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내가 그래도 뭐 차트를 좀 볼 줄 알거나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읽을 줄 안다 하시는 분들만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접근하시고요, 뭐 한 3% 5% 정도만 챙기고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려왔지만, 지금 현재서부터는 중장기 관점을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실은요 여러분들 182,000원이 이제 앞고점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182,000원이 앞고점인데 오늘 185,000원까지 뚫어줬죠. 단기간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리기에는 힘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여기보단 절반 정도의 포지션에서 여기를 지금 다시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여기 힘이 더 강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격 매수도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시점은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점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딱 포인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갭 상승을 했다가 갭을 메꾸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접근을 한다? 스토캐스틱 30분봉 차트를 보고 접근을 한다. 방금 보락처럼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쭉 보시다가 현대차를 내가 한번 담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현재 18만원 부근이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렸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지금 당장에 그냥 돈을 잘 버는 기업, 뭐 이것도 맞지만 1차적으로 그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의 각각 기여도가 높은,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을 좀 집중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거를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직 모든 종목을 다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편입을 하고 있고,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여도가 꽤 뭐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또 시장이 훈풍을 불어다주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그동안에 계속 매도만 하다가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더 좀 큰 매수를 계속해서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3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좀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다 이런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죠. 자, 아무튼 그건데, 우리 현대차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여기서 주가가 더 안 빠질 것 같다 이런 거를 논하지 마세요. 자, 지금이라도 내가 그냥 잡아보고 싶다 하시면 딱
5번 정도만 내가 나눠서 매매를 좀 해봐야지라는 계획, 혹은 뭐 한 6번 계획을 1차적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공유를 굳이 해드린다면 스토캐스틱을 한번 활용을 해보셔라. 그래서 분명히 한 17만 7천원, 뭐 17만 5천원에서 7천원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범위 내에서 뭔가 한번 요 스토캐스틱이 바닥에서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주는 요런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좀 살펴보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2,400만 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기차가 지금 한 12만 대에서 13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친환경 차량으로 그린 뉴딜 관련해서 또 차량 쪽도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어차피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파이가 커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025년까지를 바라보고, 왜냐면 2020 한 2년 4년은 이제 그동안의 라인업을 좀 구축하고 또 뭐 점유율 선점하고,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025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배 정도의 시장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현재 기준 40배 정도는 더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0배 정도라는 성장을 보이면 단순하게 40배니까 그 40배 업종을 다 현대차가 차지를 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는 커진 만큼 거기서 또 논아먹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자체가 죽어버린 거면은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크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전기차 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업종 중에서 업사이즈가 굉장히 큰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 번씩 반드시 좀 살펴보시고, 뭐 친환경 관련해서 뭐 풍력이나 뭐 이런 태양광 어쩌고 이런 그린 뉴딜 쪽에 속하는 종목들은요, 지금 정부에서 각 국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에 그런 자금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지만 점점 이제 끊기고 있어요. 지원금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전망이 좋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시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소 쪽도 우리가 좀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수소 넥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 지원금이 빠져버리면 사실상 매력이 없어요. 충전소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지금은 완성차 하면 그냥 전기차를 좀 우선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 규모가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전망이나 지금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또 내년에 우리 현대차에서는 또 아이오닉 5도 출시가 되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테슬라가 오히려 지금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지만, 테슬라를 오히려 벤치마케팅해서 현대차에서는 더 좋은, 그러니까 보완할 거 보완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도 오히려 뒤따라가면서 좀 벤치마케팅 개념으로 준비를 좀 해가지고 또 더 나은, 그쵸? 더 나은 어떤 무언가를, 사업의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시장이 더 가냐 마냐를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제가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통 과거의 어떤 그런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어쨌든 엄청나게 폭락을 보였던 그런 위기들이 한 5번 정도가 있었는데, 95년 이후에 국내 증시가 경험했던 그 5번의 폭락 위기 이후에 이제 폭락 이후에 가파르게 반등을 보여줘요. 그럼 어느 정도 회복은 해줬지만 실물 경기는 이미 여기 머물러 있어요. 실물 경기는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 실물 경기와 지금 현재 지수는 이만큼 이격이 벌어진 상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실물 경기는 아직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지수가 지금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뒷자금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 혹은 지수,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 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수급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기 자금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일단 강점인 거고, 그럼 이만큼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자금이 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조종을 맞아야 될 텐데, 이 조종을 맞추면서 실물 경기와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물 경기와 이 이격을 좁히면서 키 맞추기를 점점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시점에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주축을 이루고 여기서부터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반도체 비중이 크잖아요. 밑에 있는 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까지 이런 전체적인 파이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서부터도 더 앞고점,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앞고점까지도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박스피 구간을 이미 탈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라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코스피가 3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3천을 간다라는 건 솔직히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기서부터도 충분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충격적이면서도 또 너무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시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전략을 좀 바꾸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트레이딩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왔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진짜 계속 트레이딩, 지금 짧게 그냥 먹고 나오잖아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식으로 해가지고 짧게 하고, 뭐 기존에 물론 더 중장기나 이렇게 좋은 종목들 가져오는 게 있긴 있죠. 근데 그 밖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짧게 그날 단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좀 챙기는 데다가 초점을 뒀죠. 근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전략을 좀 제가 바꿨어요. 전략을 좀 바꿔서, 물론 지금 FOMC 오늘 이제 어떤 발표가 나오잖아요. 회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겠지만, 지금 이렇게 통화가 많이 풀렸다라고 해서, 양적 완화가 풍부하다라고 해서 시장이 뭐 사실은 처음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좀 우려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실물 경기가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지수라든지 뭐 이렇게 뭐 채권들을 매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살려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경지에 올려놓고, 대신에 금리를 올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어도 2년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물 경기가 반등을 보이고 증시와 키 맞추기가 되면 그제서야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금리를 조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운 건데,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이 뭐랄까요, 금리만 좀 컨트롤 해줘도 그래도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VIP 회원님들은 진짜 좋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편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편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 이런 거 충분히 같이 함께 좀 편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밖에도 영상으로도 좀 계속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나라 M&D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거 조정받을 때, 이런 날들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5일선에 가까운 라인에서 한 번씩 소량으로라도 매수를 좀 해보셔야죠. 얼마나 이뻐요. 차트는 정배열로 좀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쉬운 그림을 만들어 줬는데 이만큼이나 꼬리를 내리고 다시 지금 올려주잖아요. 이런 건 이럴 때 편입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 VIP님들은 뭐 좀 더 밑에서부터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분석은 좀 개별적으로 좀 해보시고요. 이런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지금 편입을 해가지고 가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젠도 기여도가 큽니다. 그 시젠도 25만원 밑에서부터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안 팔아요. 오늘도 뭐 고가까지 4.2%지만 우리가 뭐 지금 이 종목을 3-4%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라인부터 이미 편입을 다 해가지고 25만원 이하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좋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 포트를 좀 빵빵하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도 맞긴 맞지만 이제 오늘 밤 이후로 조금씩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장중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추석도 껴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럴 때 미리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추석 지나면 2분기가 끝나요. 추석 바로 전날, 우리 빨간 날이 30일부터 빨간 날이죠. 29일날이 이제 마지막 검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3분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가 끝나면은 그 연휴 동안에 또 실적 관련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내용들이 뜨면 요이 땅 하는 순간 이미
이제 다시 월요일 날 이제 뭐죠? 거래가 재개되는 순간부터는 휴무 끝나고 나면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는 또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도 반응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휴 전에 편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선취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업사이드를 좀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편입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면은 이미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3분기가 클로징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확실시 될 만한 종목들을 편입을 하는데 그때 따라 들어가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3분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3분기 그 실적 발표에. 그쵸? 자, 어쨌든 지금 좀 짧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금액은 여러분들 이 금액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금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금액을 오픈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